우리가 이제 이 지혜서들을 보면은요,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거의 이제 무시를 해요. 그냥, 행복은 오로지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과학 연구를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 요건이 굉장히 또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이 금방 아시다시피, 옛날에 제가 반포에 샀을 때 거기에 반포에 이제 은방울 아파트라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부부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길 쪽에 나 있는데요. 터미널 쪽이니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문을 못 열어놓겠어. 아주 거의 노이로제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주위가 좀 조용한 분위기가 된다면 훨씬 마음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런 면에서 단지 이제 내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행복 공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행복 공식이 적용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면 대개 이제 개인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행복 공식들이 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이 뭐 10,000불 정도 된다.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외부적인 영향이, 외부적인 그 조건과 환경이 행복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한 행복을 위해서 마음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외부적인 환경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나선 헤이트라는 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은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이.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하나? 여러분 교재 이쪽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풍요롭고 맨 위에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은 나 자신과 타인, 나 자신과 나의 일, 나 자신과 나보다 더 큰 어떤 것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설정할 때 가능해진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위쪽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지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단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그 사이, 이 사이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자기 그 행복 오랜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거기에 조나선 헤이트의 행복 공식이라는 것이 이쪽에 나와 있고요. 간단한 용어, 이분이 중요한 행복은 사이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식이 나왔어요. H 나왔고 이런 공식이 지금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 겁니다. 이 해피, 행복이라는 것은 S 플러스 M 플러스 F의 O에 플러스 F의 W에 플러스 F의 G 이런 아주 복잡한 공식을 있다는 거죠. 이 S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생리적인 설정값. 그래서 이제 생리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질적으로 이 행복의 정도에 타고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biological set pointer로 해갖고 행복의 생물학적인 설정값을 얘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 없는 거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여기 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정신적 건강 또는 정신위생. 그래서 거기에 이제 mental hygiene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위생. 그러니까 정신적 위생에 있다. 도대체 정신적 위생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생각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고 또 과거에 일어난 어떤 불쾌한 경험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에 빠지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어떤 생각에 잠기고 생각에 빠지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자꾸만 빠지고 잠기는 것 자체가 정신위생에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냥 끊임없이 자질구레한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상태니까 얼마만큼이나 이런 자꾸만 생각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아주
끊임없이 복잡하게 이어진 자질구레한 생각에 잠겨 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 행복의 질이 정해진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찰리 채플린이 70세 때 쓴 그 회고록의 간단한 시를 보면은 나는 가능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과거에 빠져 살지도 않고 미래 큰 프로젝트에 빠져 사는 것도 이제는 그만뒀다. 그리고 단지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 지금 여기에 삶을 살겠다. 그것이 행복이다. 그런 얘기죠. 뭐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미래에 오는 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이 실제로 걱정할 만한 이유는 4%밖에 되지 않고 96%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일과 또 일어난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걱정한다고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가 지나치게 지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대부분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이제 소위 여기에게는 정신위생이다. 정신위생이다.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무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한가.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보고 어른들도 보면 자꾸만 미루잖아요. 어떤 일을 미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정신위생이 안 좋은지 아시죠? 미루는 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계속 미루는 거예요. 옆에서 부모로 볼 때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우리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자체가. 근데 그게 그냥 미룬다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정신건강에 아주 위생에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에너지를, 정신세계는 우리 에너지를 고갈시키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해야 할 것에 에너지를 못 쏟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사람일수록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정신 건강이 거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2라고, 죄송합니다. F2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사이예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적 자아, 현실적 자아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리얼리스틱 셀프라고 얘기하는 현실적 자아 또는 현실적 에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상적 자아, 이상적,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해, 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아이디얼리스틱 에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이에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불행하게 되고, 이 간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우리 행복의 질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현재 있는 그대로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이 현실적 자아와 이성적 자아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지혜죠.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쪽보다는 그냥 나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일단 수용하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글의 두 번째 이제 뭐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삶이, 나는 지금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어떤 다른 삶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아에 대한 열망,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열망보다 이런 거 열망, 이런 것을 열망하는 것을 그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큰 그 하나의 수련이고 이제 그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수용이라고 얘기하고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무나 이상이 높으면 이제 너무 이상이 높으면은 신경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흔히 얘기해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강박적 사람들이거든요. 강박적 사고나 이제 이런 이 강박적 사고는 항상 현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현실은 여기인데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런 형태로 나가니까 그런 면에서 괴리가 굉장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W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F5가 하나 빠졌네. F5가 있는데 이 O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고 W는 W는 거기에 이제 나와 work이라고 얘기하는 나와 일 사이의 일치감이나 어울림 정도. 그 다음에 여기 G는 greater, 그래서 더 크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대상과의 어떤 그 어울림 정도를 얘기하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행복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작동한다. 정신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정신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거기에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 조금 더 단순한 삶.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얘기하는 모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다 보면은 이 정신 위생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만 그걸 암송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어느 상황에 그 얘기를 계속 떠올리다 보면은 우리가 정신 위생이 좀 건강해져 갖고 상황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해서 우리의 이제 이 행복의 정도를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무나 강박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내 자신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항상 우리 뒤에 뭐가 쫙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잖아요. 우리들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좀 있으면 성경을 함께 보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모습에 서 있다고 해도 나는 못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잉태된 자들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니까 비록 이런 괴리가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이제 이런 일종의 겸손함도 이 안에 가져다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겸손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겸손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얘기를 하죠. 거기 또 겸손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항상 정답이 되려고 하고 모든 것에 오르려고 하는 것을 멈췄다. 그 이후로 문제가 오히려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오늘날 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저는 겸손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를 보면 대부분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내가 또 뭔가 정답을 하려고 하고 우리 집 사람은 누구랑 부딪히면 속상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아이고 속상하구나 그러고 가만히 들어줘야 되는데 듣다가 이제 여보 우리 뉴라이프에서 배운 게 이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더 큰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것에 또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정답을 내려갖고 내가 내 자신에게 너는 네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야. 너는 그렇게 좋은 것 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야단먹을 짓을 하냐. 좀 정신 좀 차려라. 뭐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 일을 찾는 게 자기에 맞는 자기에 어울리는 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